어떤 우파 기자한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 분권에 관한 문건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는가 하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지방 분권 시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 그런데 준연방제를 추진하는 것을 주장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내용까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이와 같은 지방 분권형 헌법 개헌까지 주장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철우 지사가 지금 전국의 시도지사 협의회장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의 주장이 단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고 대한민국 지금 시도, 시군구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자리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한 번 더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강의를 할 때 제보고 그래요. 이 교수 강의를 들어보니까 지방 분권을 위험시하고 싫어하는 것 같다, 맞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다. 저는 지방 분권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지방 분권을 활용해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엎으려는 반체제 세력이 이것을 도구로 쓰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지 지방 분권 자체를 위험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북도지사 이철우 지사가 주장한 이와 같은 지방 분권 연방제 개헌이 아니고 지방 분권 개헌에 대해서 그분이 처음 주장했냐 하니까 아니에요. 2021년도 4월 달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방 분권 개헌을 위해서 특위를 발동한 바가 있고 그의 말까지 지방 분권형 헌법 개헌을 발의하겠다고까지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처음이냐라고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2018년도 초에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그것을 또 지방 분권형 개헌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만나보니까 의식은 나름대로 괜찮은 분인데 왜 이와 같은 이런 개헌 주장을 했느냐. 그 당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그 우호 정당의 그 국회의원 수를 보면 180명이나 되는 이 상황에서 헌법 개헌을 한다는 그 어떤 주장 자체가 헌법 개헌하려면 거기하고 협의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의 선수들, 좌파,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그 선수들과 협의해가지고 안 당할 방법이 있습니까? 얼마나 사상에 대해서 안다고 헌법 개헌을 함부로 입 밖에 내느냐 이거예요.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은 대한민국의 체제가 지금 무너지느냐 마느냐 하는 결정적 분기점이 헌법 개헌인데 이거를 자기 멋대로 입에서 발설한다는 자체가 이거는요 사상에 대한 원리가 가져온 엄청난 이거는 반국가적 어떤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어쨌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지방 분권형 개헌이라는 발언 자체가 나온 시점을 우리는 중시해야 돼요. 그때 어떤 발언이 나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2018년도 2월 3월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방 분권형 헌법 개헌을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제시한 그때 시점입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있어서 신영복이 막 내세우고 그 다음에 문재인에 대해서 지지율이 80% 이르던 그 엄청난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저는 그 헌법 개헌안을 더불어민주당 헌법 개헌안을 보는 순간에 이거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지방 분권형 개헌이라고 알았습니다. 헌법 제1조 3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고 딱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23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법률에 위임이 없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지멋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를 사상의 자유로 바꾸고 기본권 향유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꿔서 이거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이 가능한 그런 어떤 내용을 헌법 안에 삽입하는 등 반체제적 북한의 연방 통일이 가능한 헌법 개헌안을 했는데 그때 그 시점에 우파 단체들은 그걸 모르고 여당에서도 헌법 개헌만 발의하니까 우리도 지방 분권형 개헌안을 발의하자고 이와 같은 몰지각한 일들이 일었었다고. 그러면 김관영 지사나 지금 이철우 지사가 좌파라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들, 문재인 정권과 그들이 어떤 의도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헌을 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잘 몰랐기 때문에 속아서 그렇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뭐냐? 안 그래도 경북이라든가 대구 같은 때는 지금 산업도 없고 사람들도 다 노인들이고 이게 점점 지방자치단체가 죽어가니 이제는 권력도 좀 분권해달라. 그 다음에 예산도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의도로, 선의적인 의도로 그것을 주장했겠지만은 이미 문재인 정권이 갖는 그 어떤 발휘한 숨은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부화내동하면서 동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사실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의하게 된 그 저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집권 초기에 벌써 발설을 했다고요. 자, 2017년도 5월 달에 취임하고 한 달 뒤에 뭐라고 했냐면 전국 시도지사를 모아놓고 연방제 법원과는 지방분권을 이루겠다고 했어요. 연방제 법원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저는 2012년도에 낮은 단계 연방제안에 통일을 하겠다고 발언한 바가 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 연방제의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데 시도지사들은 그냥 예산을 주겠구나, 그 다음에 권한을 많이 위험하겠구나, 중앙집권의 폐해를 해소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얼마나 전국 시도지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고 동조를 해준지 모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개가 대구시장의 권영진 시장, 경북 이런데 사상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바로 동의돼가지고 우리가 많은 국민들을 혼동에 빠뜨리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제가 문재인 정권이 생각하는 지방분권의 본질이 뭐냐? 지방분권의 본질은요, 자치분권입니다. 그건 또 뭐냐고요?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좋아하지만 자치분권은 대한민국의 하부 3,506개 읍면동의 좌파들이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모든 권력을 줘서 대한민국에 있는 질서를 와해시키고 그들이 이제 나아가서는 시군구, 시도의 권력을 위안받아서 대한민국의 하부를 완전히 말아먹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지방분권이라는 미명 아래 예산과 권력을 시도지사, 시군구에다가 위임되면 그것을 지방에 있는 좌파들이 다 거기 가서 빨아먹으면서 피 빨아먹는 형편으로서 대한민국의 좌파들의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의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목적은 첫째, 대한민국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는 데 1차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읍면동에 있는 좌파들, 지방에 있는 좌파들이 돈을 뜯어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고 나아가서는 북한제 연방제 통일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왜 그걸 아느냐면 좌파들의 문건을 제가 다 봤거든요. 지방분권의 목적은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읍면동을 키우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그 위에 지금 시군구라는 조직을 붕괴시켜가지고 뭘 만드냐? 불경권, 그 다음에 호남권, 충청권 같은 좌파들이 주장하는 광역단체를 새로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밑바닥에는 좌파 주도형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는 광역형 좌파 단체가 만들어지면 현재 시도와 시군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와야 되는 거죠. 결국 그런 후에 연방제 통일로 가는 헌법 개헌을 해서 하려는 게 그들의 의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실체도 모르고 사상적 실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엄청난 반국가적인 행위를 이렇게 모르고 한다는 것은 동조해둔다는 것은 마치 줄다리기 하는데 지금 우파로 뽑혀 있는 사람들이 좌파에 가지고 지금 줄다리 해주고 있는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모든 정책 자체를 분권형 정책 자체를 다 제가 매도하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사상에 대한 몰지각이 가져오는 이와 같은 엄청난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지방정책을 함에 있어서 절대로 좌파들의 의도를 명확히 알고 그들에 대해서 쏟고 이용당하는 일이 절단코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충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우리 단체장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지금 용어에 혼란되고 좌파들의 속임수에 이게 속아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각자 있는 위치에서 최선의 견제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쪽으로 우리는 이끌어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